저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했다면 10년 동안은 100%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996년에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되면 한 28년 됐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분은 30년, 40년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병원의 김윤종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중에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어떤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지 질문과 답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이유가요, 일단은 관리도 있고요. 근데 그 관리 전에 요새 새로 나온 논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잇몸병이 있었던 환자분들, 그래서 치아를 발차고 임플란트를 한 분들이 또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도 많이 생긴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평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리를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귀찮지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통계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치과를 찾으셔야 된다면, 치주염이 있어서 치아를 발차고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요, 적어도 4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를 오셔서 전문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찝는 거나 잇몸이 붓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치과를 방문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치아 사이사이에 치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저는 거기에 추가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요, 워터픽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총같이 청소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사용해 주신다 그러면 임플란트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연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는데요. 10년 임플란트 성공률 100%가 저희 병원의 목표입니다. 10년 정도는 저는 무조건 어떤 시술을 통해서 관리든 아니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벤트는 있어요. 너무 딱딱한 거를 씹었다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뭐 염증이 생길 만한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저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했다면 10년 동안은 100%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996년에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되면 한 28년 됐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분은 30년, 40년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임플란트 수명 누구한테 하는 거고 어떤 원칙의 임플란트 시술 받는지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10년 100% 만들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의 수술이나 임플란트 치료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수술이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혈압이 높거나 이러면 출혈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피가 어떻게 보면 끈적끈적해지지 않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 성향,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제가 직접 혈압약을 처방하거나, 수술 중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그 혈압에 관련된 그런 주사제를 쓰거나 해서요, 혈압을 직접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뇨는 되게 임플란트에 많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치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치유가 일반적인 환자분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염에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라는 건 쇠잖아요. 이 쇠가 잇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요, 일단은 당뇨에 대한 조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약을 챙겨 드시고 잘 관리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시술 받고 나서도요, 병원을 좀 더 꾸준히 열심히 다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담배 끊으라는 말을 특별히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알려는 드립니다. 분명한 건 임플란트, 즉 입안에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과정은요. 근데 이게 아무는 과정이 있는데, 흡연으로 인한 그 니코틴이 이 잇몸을 아물게 하는데 시간을 2배 정도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잇몸이 아물어야 결국은 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잇몸 안으로 안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걸 굉장히 늦출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치료를 다 완성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흡연자가 2배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이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확률로 안 좋은 결과를 끼친다는 게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금연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내 건강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 임플란트 치료하면서 진료실에서 듣는 그런 질문들 2탄 준비해봤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탑치과병원의 김현종이었습니다.